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오늘이 드디어 한비자의 삼가 지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한비자의 공의, 공의 사상, 선공후사,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공후사가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지혜로 우리가 의법치국,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 자체도 의로워야지 제대로 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공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혜는 상벌공정입니다. 상벌공정은 우리가 동기부여,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비자가 주장했던 견화식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벌이 공정하지 못하면 공의가 우리가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는 공의가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법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 세력, 여러분 지금도 특권 세력들 사회에 많지요. 여러분들 매일 언론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누가 특권 세력인지? 이 특권 세력을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권 세력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표하는 사람들이 언론상에서 보면 너무 특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 세력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비자는 그 옛날서부터 법불악이, 법은 아무한테도 아부하지 않는다. 귀하다고 해서 아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법의 공평무사함과 군주에게 부여된 권병, 몽둥이가 바로 뭐냐? 상벌이죠. 이 상벌이 올바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벌공정이고, 상벌공정은 공의가, 선공후사, 공의가 실행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겁시신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겁박하고 시해하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 간겁시신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술과 상벌을 갖춘다면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견고한 수레와 좋은 말이 있는 것과 같고, 우리가 물을 건너갈 때 가벼운 배와 편리한 노가 있는 것과 같다. 뭐가? 법과 법술과 상벌이 있는 것. 자, 이것을 타고 가면 마침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비자는 굳건히 믿었습니다. 법술과 상벌, 왼쪽에는 법술, 오른쪽에는 상벌을 가지고 군주가 의롭게, 정의롭게 운용을 한다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법술, 상벌은 마치 마치 육행이란 육로로 가는 거죠. 육로로 가는 것이 서거라는 거는 콧불소 소자에다가 수레 거자예요. 튼튼한 수레를 얘기합니다. 서거, 양마, 훌륭한 말, 튼튼한 수레와 훌륭한 말이 있는 것과 같다. 뭐가? 법술과 상벌이. 그리고 수행, 물로 갈 때는 마치 가벼울 경자와 배주자, 배가 가볍고, 편집이라는 것은 이거 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노가 있는 것과 같다. 승지자, 그걸 타고 가면 마침내 득기성, 목표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벌이 법술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저설 좌하편에 보면 관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자는 뭐를 심어? 덕을 심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보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인이 존경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훌륭한 관리들을 만날 때는 그랬고, 그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뭐 전투에서 훌륭한 일을 했던, 아니면 화마와 싸워서 훌륭한 일을 했던, 또는 위험에 처했던 시민을 구하는 일을 했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죠. 덕을 심고, 그런 사람들은 덕을 심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원한을 심죠. 그죠? 우리가 한이 맺혀. 우리가 특히 관에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틱틱거리고 또는 뭔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일 처리를 잘 안 해주면 원한이 생기죠. 우리가 평밀에 이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개라고 하는 우리가 동그랗게 생긴 이런 대박이 있었죠. 쌀을 담는 대박이 있으면 쌀을 이렇게 담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쭉 밀었죠. 이런 평밀에 개라 그럽니다. 평밀에는 이런 계량 용기의 윗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관리라는 것은, 이 관리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법을 공평하게 다루는 자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 지도자 얘기할 때도, 명주 얘기할 때도 공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선위리자, 위리, 관리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수덕, 덕을 심고, 불능위리, 관리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원한을 심는다. 이 계자, 이 평밀에는 평양이라, 양을 평평하게 하고, 관리라는 사람은 법을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니, 치국,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실평여라. 공평함을 잃는 것은 불가하다. 반드시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혜자, 소천자 이런 얘기. 근혜자라는 게 뭐예요? 근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 근혜. 가까이 두고 총애하는 사람. 아까 위령공이 총애했던 미자하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근혜자예요. 또는 군주 옆에서 아양 떨면서 총애를 받고 있는 환관들이나 또는 후궁들, 후비들 다 마찬가지죠. 근혜자. 소천자. 소천자라는 거는 듬성듬성할 소에다가 천할천이에요. 아주 천시되거나 별로 소외되거나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뭐가? 상벌에서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 인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나태하게 되고, 그것은 곧 망국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간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근혜자라고 해서 더 상을 많이 주고, 소천자라 그래서 홀대하고 하면 훌륭한 인재라 할지라도 게을러져서 일에 힘쓰지 않게 되고, 공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게으름을 피우며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망국의 풍조다 이거야. 망국의 풍조. 망국지풍이라. 자, 이거는 망국지풍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저런 근혜자와 소천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상벌 행위에서부터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벌이 공정하게 처리되었을 때 한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편에서 법여 조로. 법이 마치 조로, 아침에 내리는 이슬. 조로,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보면 풀잎에 이런 이슬이 맺혔죠. 그죠? 아주 영롱한 이슬, 보기 좋죠. 보기 좋고, 순박불산, 아주 순박하고 불산, 모여져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거야.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그래서 신무결원, 마음에는 무결원, 결원이라는 원한을 콩 하고 잡는 거죠. 마음에는 원한도 맺히지 않고, 구무번원, 입으로는 번원, 잡다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근데 진짜 요즘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제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나 또는 입법자들이나 또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2020년 4월 28일자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공무원 인사평가 인터뷰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의 성과와 승진은 별개인 것 같다. 60%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성과보다는 연차, 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는 서열, 차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평가하는 상사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시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근해자와 소천자를 구분하는 거죠. 상벌을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근해자와 소천자를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 망국의 길에 이른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죠.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올해 6월 23일자 신문입니다. 보니까 이게 중고 사이트에서 이게 훈장하고 포장도 지금 중고 거래로 매매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불법 매매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훈법 법률 상훈법 제40조에 보면 정부와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지금 이게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바로 상벌의 영예로움을 깎아내리는 것과 동시에 상벌의 공정성도 훼손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비자가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굉장히 크루얼하다, 잔악하다. 한비자의 사상은 굉장히 매섭다, 잔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음형 중벌 논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고전을 읽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 거기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꺼내고 그 다음에 유보할 수 있는 건 유보해 가면서 우리가 현대에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지 고전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230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통했던 지혜가 지금의 시대에도 통하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엄형주의. 한비자는 엄형주의는 애민지본이라 했습니다. 애민지본. 애민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을 사랑한다. 엄형을 주고 중벌, 엄격하게 엄청난 벌을 주는 것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역설적인 논리 같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칙령편에 나옵니다.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침을태 뱉었는데 이 사람을 벌금이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서 곤장을 10대를 쳐.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지은 죄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가벼운 죄를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죄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죄도 생기지 않으니, 무서워서. 침 뱉었다고 감옥에 갇혀서 벌기장 10대 맞은 거하고 만약에 그보다 더 엄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몸이 어스러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범죄도 나오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서
형으로 형을 물리친다라고 얘기해요. 이형거형. 형으로서 조그만 형벌로 다른 형벌을, 큰 형벌을 없앤다. 이형거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부강해진다는. 죄가 무거운데 형이 가벼우면 사건이 생긴다. 이것을 일러서, 자, 형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형이 형을 부른다. 그 잘못된 형으로 인해서 더 큰 형을 줘야 될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형치형이라 그래요. 이형치형. 형으로, 형벌로서 형벌을 없애는 게 아니고 형벌로서 형벌을 부른다. 이형치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나라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비자 얘기는. 그래서 한비자는 중형주의, 엄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엄형을 통해서 간악함을 없애야만 백성들이 안전하게 되고 평화롭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애민지본이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근본이다. 현대국가에서 뭐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법을 엄격하게 하고 형벌을 엄하게 준다 그래서 과연 범죄들이 줄어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을 할 때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면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쓰레기 버리는 것을 하다못해 걱정하게 되고, 가다가 침 뱉는 걸 걱정하게 되고, 법규 위반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하는 게 되는. 그만큼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이런 한비자의 엄형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이 안전하고 굉장히 부강한, 작으면서도 부강한 국가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다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대저 엄한 형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며 무거운 벌은 백성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엄형자, 민지소외라,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다. 중벌자, 중벌은 민지소오라, 백성이 싫어하는 거야. 따라서 성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사특함을 끊고 싫어하는 것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간악을 막는다. 이런 까닭에 나라가 안정되고 난폭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국안, 나라가 안정되고 폭난불기라, 난폭하고 혼란스러운 게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로써,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한비자는 이렇기 때문에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의라든지 사랑을 베푼다는 애해라든지 해애라든지 이런 거는 나라를 안정시키기에 부족하고, 엄형과 중벌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된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한비자는 강일겁시신에서 바로 엄형 중벌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애나 해를 가지고는 나라가 안정되기가 어렵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돼 있었겠죠.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빈곤한 자에게 베풀면 공적 없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뭐 일을 안 했는데도 정부에서 돈을 주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이 없는데도 빈곤하다 그래서 상을 주고, 처벌을 참아하지 못하면 불쌍하다 해서 난폭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나라에 공적 없이 상 받는 자가 있게 되면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안으로는 서둘러서 힘들여서 농사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 기회만 본다는 거죠. 뇌물을 써서 세력,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명성을 얻어서 높은 벼슬자리에 청탁을 통하고 후한 녹봉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공을 세워서 그런 직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바사바해서 또는 뇌물을 써서
그러한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간악한 사익을 꾀하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난폭한 무리가 더욱 기성을 부리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따라서 엄형중벌이 필요하다. 불쌍하다고 형벌을 가볍게 줘서는 안 되고, 빈곤하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비자는 육아의 인의나 해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엄형중벌 원칙의 정치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한비자가 얘기한 국가를 살리는 지혜예요. 자, 이것은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다기보다도 상황이 맞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자, 엄형중벌은 간악한 죄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면 군주에 대한 어떤 모반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군주를 시해하는 일까지도 다반사로 일어났으니까 맹한매직이라든가 어떤 직무유기라든가 불법행위 등과 같은 이런 굉장한 큰 사회 악들이죠. 그죠? 군주를 죽이는 것까지도 자주 일어났으니까요. 그죠? 모반은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이 권력 찬탈, 중신들의 어떤 부정부패, 관료들의 사악한 행동들을 잡지 않고는 나라가 절대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한비자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강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한비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형중벌 제도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시지부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 아니 자기 어린 아이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윤리까지 망가뜨리면서 아이를 학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형밖에 살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공분을 하죠. 그죠? 자, 이러한 사법적 불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균형된 판단과 권형 제도, 이런 것이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와 아울러서 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 그 법을 움직이는 마음이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또한 아무리 엄형중벌이라 하더라도 왜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원칙이 우리 모든 사상을,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칙과 사상과 철학들이 다 이렇게 융합적으로 모여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아와 법과는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적 제재, 최근에는 최근에 이뤄졌죠. 20년 전에 2004년도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마땅치 못하게,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마땅치 못하게 법적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당시에 가해자들 40명이나 되는 중학생들의 가해자들을 좀 인적 사항을 터뜨리는 바람에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자, 처벌하는 건 공적 제재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사적 제재로라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나왔죠. 2001년도와 2023년도에 우리 드라마에서 인기를 모았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슬로건이 뭐냐면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전화 한 통이면 대신 복수를 해준다라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빈센조, 2021년도에 빈센조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악은 악으로 차단한다. 악은 더 악독한 방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입에는 입으로 처단한다 하는 이러한 사적 제재의 드라마들이 인기몰이를 했고,
최근에는 실제로 사회적 현상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공분을 유튜브를 통한 국민들의 공분을 모으는 이러한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굉장히 엄명주의를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한비자의 삶과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한비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한비자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내세웠던 철학, 법술세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종합적으로 완성이 됐는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한비자의 철학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자, 마지막으로 이 지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 그죠? 혁신, 명주 리더십, 우리가 용인, 성과를 내는 지혜, 공의, 이 5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고, 혁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서 맞는 방법과 제도가 구현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치강견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인임이 수관,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관직을 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순명책실, 당초 계획과 성과를 대비해 가면서 공평한 평가를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방법. 공의, 선공구사를 위해서는 의법치국, 말 그대로 법 제도에 의해서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지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한비자가 희망했던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30번에 걸쳐서 30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2300년 전에 한 인물인 한비자의 사상과 지혜가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